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분께서 조립대행으로 PC 구성품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좀 나가고, 그리고 또 덩치도 한 덩치하고, 요즘 제가 살찐 것처럼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준비를 해 오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구성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케이스 보세요. 와, 대형 케이스입니다. 마이크로닉스에서 유통하는 거고요. 모델명은 헤븐 HS420이라는 빅타워, 아주 큰 대형 빅타워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무게만 약 한 18kg 정도 나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크플래시 DY470이라는 케이스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또 어마무시하게 크죠. 저희 채널에서 아직 보지 못했던 마이크로닉스 헤븐 HS420. 자, 그러면 나머지 구성품들 어떤 제품들 위주로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라이젠 9800 3D 정품 박스, 윈도우, 메모리 시소닉 6000MHz 32기가 2개, 네오 버전이네요. 네오 버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AMD에 특화되어 있는 메모리, SSD는 SK 하이닉스 P51 1TB. 시스템 팬들을 준비하셨는데 시스템 팬이 총 8개입니다. 녹투아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NF-A14X25 G2 PWM 140mm 팬 8개 준비하셨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제품의 TX1600 1600W 파워 서플라이. 얘도 또 만만치 않죠. 무거워. 엄청 무겁다. 파워 서플라이는 와트수가 올라갈수록 무겁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얘는 순행으로 알고 있는데 순행 쿨러가 뭐였더라? 뽁뽁이 한번 뜯어서 개봉을 해볼게요. 순행 쿨러는 NGXT 크라켄 엘리트 420RGB 420 순행이고요.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 로그 아스트랄 5090.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부품들 보면 다 만만치 않은 그런 구성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내해드리면, 최근에 NGXT 유통사가 브라보텍에서 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품 인증해서 NGXT 대원 CTS라고 붙어 있죠. NGXT 모든 제품들은 이제 국내 유통사는 대원이다. 브라보텍에서 대원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부품들이 막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각 부품들 좀 고가의 제품들이고 한 덩치 하는 그런 구성품들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천천히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특히 헤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조립을 못 해봤어요. 처음 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제가 안 알려드렸네요. 에이수스 로그 크로스에어 X870E 와이파이 7 지원하고 블루투스는 5.4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스펙은 봐야 되겠지만 맞네요. 와이파이 7에 블루투스 5.4 지원. 진짜로 각 부품들 단가가 꽤 있죠. 가지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하나하나 부품들이 다 고가입니다. 메인보드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닉스 헤븐 저 가격대가 한 30만원 중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5090 이런 그래픽카드는 대충 아실 거고, 파워도 좀 단가가 나가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구성품 한번 꺼내봤고요. 매뉴얼이 있고, 거의 책이네요, 책. 그리고 브라켓 같은 게 하나 있고, 부자재, 그리고 나사, 케이블 타이 여분, 그리고 작업할 때 손 다치지 말라고 장갑을 하나 주네요. 작업용 장갑. 자, 그리고 케이스 본체입니다. 큼지막하네요. 상단 자석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뺄게요. 먼지 필터 작업되어 있네요. 그리고 측면 강화유리 빼려면 나사를 풀러야 되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사를 풀러서 양쪽 측면 다 떼고. 얘는 커브네.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커브입니다. 그러면 전면 나사도 풀러야 되네요. 이 하단에 테이프도 떼야 되네요.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강화유리를 뗄 수가 없어요. 요즘 케이스들 보니까 커브드 강화유리가 꺾여 있는 이런 강화유리 제품들은
앞으로 밀면서 슬라이드식으로 빠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뒤에서 봐야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일단 하단에 140mm 펜 3개 장착할 거고 측면도 3개 장착할 거예요. 그러면 6개죠.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펜 2개 장착 가능한데 위아래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요 위에 하나, 그리고 요 하단에 하나. 고객분이 요청하실 때 하단은 흡기로, 상단 쪽은 배기로 해달라고 하셨고, 이 스토리지 박스를 다 떼야 됩니다. 얘 떼면 140mm 펜 3개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고급스럽긴 하네요. 깔끔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하죠. 요 사이로 파워선을 통과한 다음에 얘들로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케이블들이 고정이 되겠죠. 카드 지지대 기본 장착되어 있고, 메인보드 측면도 나사 2개 풀르고 이렇게 잡아 빼면 되고요. 메쉬로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큰 반면에 배선 작업하는 공간은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서 넓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파워 서플라이 간격도 딱 맞거든요. 지금 보면 뭐 선정리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케이스에 비해서 공간이 살짝 아쉽다. 여기에 있는 공간을 이 안쪽으로 넓힌 것 같고, 그 대신에 훨씬 더 그래픽카드 조이는 나사가 요 가운데쯤 있으니까, 대부분 이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폭이 상당히 넓다. 큰 그래픽카드 5090 같은 그런 큰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때 상당히 용이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배선 작업을 그냥 깔끔하게 촥촥촥 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공간이 있긴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라는. 여기 PWM 허브 있네요. 후면 쪽에 PWM 허브 있고 이쪽에도 있네. 앞뒤로 다 있네요. 앞쪽 하단에도 PWM 단자 허브 있고요. RGB 단자는 없네요. 시스템 펜이 없는 케이스다 보니까 케이스 작업할 때 PWM 단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뒤로 여유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얘는 그럼 사실 RGB 구성보다는 넌 RGB 세팅하면 훨씬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RGB 허브가 없는 거 봐서는 RGB를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케이스의 메인보드 그리고 각 시스템 펜들 순행 장착 작업 마저 해보고 조립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패널이 이렇게 뜯어집니다. 얘를 떼야 후면 펜을 장착할 수 있어요. 뭔가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냥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좀 뜯었다 붙였다를 좀 해야 됩니다. 후면 상단 펜 녹투와 지금 장착을 해봤는데요. 140mm 펜이기 때문에 이런 브라켓이 여기에 장착이 돼 있어요. 얘를 풀러서 바로 장착을 하면 되고, 120mm 펜 같은 경우에 장착하게 되면 이 브라켓 여기에 120mm 펜 장착하고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브라켓을 떼고 140mm 펜을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은 흡기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녹투아 펜은 리버스 펜이 없어요. 펜을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할 거예요. 보호 필름 딱 떼고, 이로써 저는 조립 작업 완료됐습니다. 케이스가 큼직하고 좀 고급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색다르긴 하네요. 한번 쭉 훑어보면 후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140mm 펜 하나, 그리고 후면 하단에 동일하게 140펜 하나, 케이스 하단
녹투아 140mm 펜 3개, 측면 140셋. 고객분이 어제도 카톡으로 고민하시더라고요. 순행도 녹투아 펜으로 바꿀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결론은 그냥 이 상태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모습 보고 녹투아로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케이스펜은 사실 통일성이 있어야 좀 더 깔끔하고 이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만 RGB 들어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바꾸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요즘에 나오는 NGX 순행 같은 경우에는 헤더가 진짜 커서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요. 너무 커서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좋더라고요. 또 일단 시안성이 좋고 눈에 또 확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강화유리라든지 커버 지금 씌워져 있지 않고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후면 같은 경우에 커버 아직 안 닫았기 때문에 지금 노출되어 있죠.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용하셔도. 그리고 가끔 제 조립 영상 보시면서 그래픽카드 지지대 설치해야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씩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고정형, 움직이지 않고 빠지지 않는 고정형 지지대는 설치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에서 제공되는 이렇게 세우는 형식, 이탈될 수 있는 딱 꽂아만 놓는 그런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설치해드리지 않아요. 그런 지지대는 고객분이 가져가셔서 딱 꽂으셔야 됩니다. 제가 꽂아드리면 가져가시면서 여기 안에서 굴러다녀요. 그러면 유리에도 기스날 수 있고 제품에도 자꾸 부딪히니까 좋지 않거든요. 제 영상 보실 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고정형 그래픽카드 지지대에만 장착해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븐 420 케이스 처음 보셨으니까 또 후면도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밑에는 공간이 있네요. 이게 에어홀 공간인가요? 이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지 필터가 있기 때문에 측면 메인보드 바닥면이고요. 배선 작업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맨 처음에 안내해드렸듯이 PWM 허브 그리고 요 밑에도 있어요. 이 안쪽에 지금 케이블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각 포트는 5개씩 펜을 5개 총 10개 연결할 수가 있고 파워 서플라이가 1600짜리라서 좀 길어요.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립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배선 정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도 좀 조용합니다. 물론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하면 녹투아 펜도 소음이 좀 있어요. 바람소리. 블레이드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바람소리가 좀 있긴 한데 요즘 제품들은 그 펜 속도 조절을 바이오스에서 조금 해야 돼요. 제가 약간의 펜 속도 조절을 좀 해놨습니다. 좀 조용하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강화유리 커버 다 닫고 마지막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분께서 준비해 오신 라이젠 9950X 3D 마이크로닉스에서 유통하는 헤븐 420 케이스에 아스트랄 5090 그래픽카드 장착하면서 조립 작업했고요. 고객분께서 잘 가져가시면 될 텐데 기본 케이스 무게만 19kg니까 3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심히 잘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아마 제 기억에 다마스로 보내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잘 준비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헤븐 420 케이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립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